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와우글로벌 이준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3대 지수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유럽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새로운 금융 데이터 공유 시스템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EU의 무역 긴장이 다시 재개될 수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 금융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상실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핀테크 같이 데이터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유럽으로의 확장이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테크와 핀테크가 이끌어가는 미국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틱톡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죠. 이제 어떤 기업이 인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틱톡 인수전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십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 예측되는 거는 이제 오라클, 델, 그리고 머독, 루퍼트 머독이죠. 그리고 러클란 머독 아들. 이렇게 3파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투자자 라인업 중에서 각각 혜택 수혜 보는 것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독점의 어떤 독점 계약 확보 측면이 있고 특히 틱톡의 이제 미국 알고리즘 운영을 하고 특히 보안을 담당하는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그런 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델의 경우에 있어서는 틱톡의 데이터 센터에 하드웨어 공급망에 진입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엣지 컴퓨팅 인프라 확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모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한 폭스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 사업이 확장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기존의 미디어 자산과 그리고 새로 인수할 틱톡 콘텐츠 간의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시너지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Z세대, G세대의 타겟 광고 플랫폼의 진입으로 인해서 수익이 다각화되는 그러한 또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이 틱톡 미국 사업부를 넘겨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관세, 첨단 기술 등 더 중요한 현안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알리바바 등 중국의 AI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첨단 반도체 칩 수출 통제 완화를 허용하게 되면 미중 AI 경쟁이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중국향 수출이 조금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의 어떤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되고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반도체 전반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화이자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회사 메세라를 73억 달러에 인수하게 됐는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 화이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GLP-1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의 독주에 대해서 조금 뒤처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딜 자체가 화이자의 절실함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자체 개발했던 비만 치료 약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해서 개발이 중단이 됐었고요. 거기 반면에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 제 시장의 진입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딜을 고려를 했던 거고 인수를 추진했던 계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인력 감축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화이자까지 경쟁이 가세하면 시장 점유율을 더 잃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기존 플레이어였던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메세라가 이제 투여 방식 자체가 월 1회에서 투여하는 건
월 1회 투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 주 1회에서 월 1회로 투여 간격 자체가 길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는 GLP-1의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GLP-1의 시장 자체가 좀 확대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 시장 확대, 전체 파이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한 2%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이폰 17을 공개했는데 아시아에서 괜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주가 오늘 2%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애플의 주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에서 생각보다 판매량이 조금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중국에서 조금 미중 갈등 속에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특히 AI 애플 인텔리전스 부분이 조금 뒤처지면서 조금 소비자의 선택을 외면받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17 공개를 통해서 그래도 판매량이 초반에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주가 상승세가 좋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500 정도 목표 주가를 다시 제시하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테슬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오르긴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미국의 긴장감이 조금 높아지면서 특히 유럽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소비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럽 판매량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유럽 판매량에 대해서 조금 조금 주의 있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테슬라는 3.34%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 글로벌 이준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